한국의 수출이 평균도 못 따라갈 만한 이유가 뭐냐. 반도체 업황의 부진,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의 부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 사실 2018년, 뭐 길게는 2016년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도 이제 동의는 합니다만, 당장 그러면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혀 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막 30% 급감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거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걱정이다. 예, 과한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목요일에 저희 3프로TV를 찾아주시는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모실 시간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여튼 클래식과 스포티를 공존하시는 거죠. 정프로님 레자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레자. 레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예요 그러면? 비건 레더. 비건 레더. 뭐 비닐로 아니고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비건으로 갑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옷도 여기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국 네. 중국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나요? 사실은 이제 어제를 조금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휴일이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2월이죠. 2월에 한국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네. 좀 20일까지 수출도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았거든요.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중국의 PMI가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수출이 과거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최악은 지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PMI가 되게 잘 나왔다던데 얼마만큼 잘 나온 것이며 그리고 한국의 수출은 되게 안 좋다던데 계속 좀 안 좋을 건지 조금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네네.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방향성을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중국 PMI가 뭐 2012년 이후 맞아요. 최고. 예. 예. 그럼 차트를 쭉쭉 오늘 차트를 제가 평소보다 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좀 속도감 있게 보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은 저게 회색 선이 중국의 서비스업 PMI예요.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에서 경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 1월에도 괜찮았고 2월에 더 올랐습니다. 근데 저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제조업 PMI거든요. 제조업 PMI도 같이 동반적으로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요 그림만 보면은 그냥 좋은가 보네. 뭐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좀 많이 급등하긴 했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보고 계신데 아까 거는 한 1년치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는 그림이었고 보고 계시는 거는 제조업 부분의 PMI가 지난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게 2012년 이후의 최고치예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매달 뭐 세부적으로 신규 주문이 뭐 올랐어요, 뭐 가격이 어쨌어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네. 중국의 PMI는 상대적으로 보여드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뭐 팬데믹 때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저게 기준이 50이면 ISM 제조업 지수는 뭐 한 45도 갔다가 막 60도 갔다가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죠. 파동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가 보다, 안 좋은가 보다 알 수 있는데 중국의 PMI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접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달 뭐 0.1, 0.2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투자할 때 맨날 뭐 앞으로 한 바퀴 굴렀다 뒤로 한 바퀴 굴렀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쓰지 않았었는데 그런 지표의 경향이랄까요?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은 표현 너무 그런가 폭등이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고 2012년이면 언제입니까? 2010년, 11년, 12년이면 중국의 성장률이 8% 깨지면 안 돼. 저거를 중국이 사수할 거야. 너무 옛날 얘기네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 관련주들 대박 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주도 여전히 잘 갈 때고 차화정 뭐 이런 거 되게 잘 갈 때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었을 때였는데 그때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니 이거 최근에 글로벌 경제가 뭐 하반기에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 한국 수출이 저거 하반기에도 되게 안 좋아. 라는 걱정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저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한국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장 열렸으면은 좀 반응이 있었겠는데라고 생각하다가 중국의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어제 중국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중국장 오르는 걸 보면서 오히려 열렸으면은 좀 괜찮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근데 이 상황이었습니다. PMI라는 게 이제 결국은 설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설문인데 물론 이제 굉장히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하니까 뭐 네. 이걸 제 신뢰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무슨 저 양해 같은 게 이제 눌려있던 게 이제 좀 뭐 커질 것 같은 혹은 뭐 네. 눌려있던 게 좀 풀릴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조금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조금 기분상 그냥 좀 몰려서 이렇게 좀 더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해요. 이게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주식으로 따지면 익절했을 때보다 손절 아니고 본전이 됐을 때 막 하락하다 본전대에서 팔면은 더 되게 기분 좋잖아요. 너무 째지죠, 극공감하시나요? 째지죠. 예. 그렇듯이 너무 이제 3년 동안 이제 네. 락다운으로 억눌려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양해를 네. 앞두고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약간 업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다시 한번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2014년, 15년, 16년, 17년 그동안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뚱했었는가? 그만큼 정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주려는 정책도 없었던 거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일비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일일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보니까. 심리 지표면은 예. 원래 일일비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저게 활용도가 중국 PMI 뭐 보기는 보는데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네라고 했었던 상황에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 정도 올랐으면은 중국에서 이제 기업하는 특히 제조업 부분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너무 지겨워서 이제 우리 좀 장사 좀 해보자. 당장 뭐 다음 달에 매출이 2배 되고 3배 되고 그렇긴 어렵겠지만 자 정과장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세라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거 리마인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뭐 많을 거다, 적을 거다, 여러 가지 뭐 걱정도 있고, 뭐 우려도 있고, 뭐 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중국이 우리가 크죠. 대국이죠. 대국인데 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얼마나 조금 고전을 했는지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파란색 선이 중국이 수입액이에요. 그냥 단순 금액. 중국의 수입액이고 노란색 선은 미국의 수입액입니다. 네네. 90년대, 2000년대에는 중국의 수입액 대비해서 미국의 수입액이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차이가 컸어요. 중국이 떠오르는 해 라이징 스타였던 거지 규모 면에서는 미국하고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2020년으로 가까이 거의 오면 붙어버렸네. 거의 붙었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의 공장이 막 되게 잘 돌아가면서 네. 거의 붙었었죠. 근데 저렇게 같이 붙어서 가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벌어집니다. 22 년부터.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폭발적이었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수입을 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2년 동안 수입이 역성장했습니다. 꼭 뭐 수입이 꼭 뭐 소비나 뭐 수출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단적으로 얼마나 미국이 조금 경제가 핫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좀 고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는 과거이고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면서요. 그럼 저게 다시 붙겠죠. 그렇겠죠. 예, 큰 일이 없다면 붙겠죠. 저게 금액으로 제가 워낙 장기 시계열을 그려놔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국의 수입이 한 15% 20%는 되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인데 굉장히 좀 많이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건 수요이죠. 중국이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제가 지난번에 막 계산을 숫자를 한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만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네. 그냥 왼쪽에 글 많은데 오른쪽에 차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차트가 뭐냐면은 막대기가 중국의 연간 소비 금액이에요. 연간 소비 금액. 연간 소비 금액. 이 연간 소비라는 거는 미국처럼 막 폭발하거나 뭐 한국에 뭐 외환위기를 겪거나 뭐 팬데믹처럼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대부분 늘어나서 실제로 중국의 소비도 더디 는다 더 는다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렇게 금액으로 놓고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냥 뭐 매년 좀 뭐 꾸준히 성장하네요. 정말 꾸준히 네, 성장해요. 정말 꾸준히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21년, 22년에는 락다운의 여파로 인해서 소비 금액이 뒤로 굴렀죠. 예, 역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계산을 해서 드렸었냐면 뭐 중국의 소비가 지금 부동산 경제도 돈에 만회하지만 여전히 조금 안 좋고 미국과 달리 보조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만큼 그렇게 폭발적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 빵꾸난 거는 충분히 메꾼다라고 해도 아주 네.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무리한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빵꾸난 3개를 적분하면은 네. 6,500억 달러예요. 700조. 아, 요즘 환율이 올라서 800조네요. 엄청 큰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이고 800조면은 아, 저게 한국 돈으로는 큰데 얼마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나타났던 리오프닝 효과에 퉁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작지 않아요. 네네. 네, 작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수출도 저희는 하반기부터 빠르면은 좀 저희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초여름 시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억눌려 있을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한국이 수출이 어쩔 수 없지만 올해는 저희가 수출 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출이라고 한다면 그냥 경제 얘기인가 보네가 아니라 한국의 상장 기업의 상위는 거의 대부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의 올해는 매출도 이익도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들이 저희는 수출로도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중국과 관련돼서 그래도 이것도 좀 좋을 겁니다. 저것도 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최근까지의 수출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말을 조금 천천히 하면서 네. 한국의 수출이 조금 안 좋긴 되게 안 좋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죠. 그 한국이 수출하는 게 물론 이제 설명을 뭐 주실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쭉 소비도 그다음에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것도 쭉 늘었잖아요. 그러다 네. 이제 2, 3년 사이 이제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중국이 수입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쭉 늘어났던 것도 에너지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늘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중국 보면 자동차도 잘 만들고 네, 나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자동차는 뭐 국산 많이 타는 것 같고 핸드폰도 이제 우리나라 거 뭐 이런 거 잘 안 쓰고 그냥 중국 거 쓰고 반도체도 심지어 중국에서 물론 이제 첨단 반도체는 어쨌든 수입하지만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들은 다 또 중국 내부에서 또 다 소화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뭘 팔어? 뭘 팔 게 없는 것 같은데 의류도 역시 의류가 뭐 당연히 그랬을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요 뒷부분에서 좀 이게 되게 무거운 이슈예요. 그렇지. 네. 이게 뭐 가볍게 뭐 요번 달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니어서 그 부분 먼저 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비건 레더를 입으셔서 그런지 질문도 굉장히 고퀄. 그러면은 네. 이거부터 보시죠. 앞에 수출 실적은 시간이 남으면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그런 우려들이 1, 2년 전부터 많았고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하지만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너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네네. 앞에서 저희 권순우 기자님부터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도 너무 치사하게 굴고 중국은 자기끼리 한다 그러고 너무 피곤하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방향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좀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말씀하신 걱정들이 언젠가는 지표로도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숫자가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가 오겠죠. 근데 저는 숫자들을 보면 아직은 그게 걱정은 맞지만 네. 엄청나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약간 사실 세모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7페이지의 차트를 보면은 노란색 선이 한국의 수출이에요. 네. 빨간색 선은 세계 수출입니다. 저게 왜 제가 그려놨냐면 세계 수출 증가율은 턱걸이 플러스예요. 한국 수출은 마이너스 2자리예요. 세계 수출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 전 세계.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수출량. 미국 수출, 중국 수출, 뭐 사우디 수출, 다 한국 합해서. 수출 다 들어간 겁니다. 저 0304 써 있는 데를 보시면은 저럴 때 너무 좋았죠. 세계 수출은 한 20%. 세계 수출도 엄청 좋은데 한국 수출 막 40~50%야. 그러네. 예, 정말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고 그럼 차트를 확대한 김에
0910 네. 써 있는데 볼까요? 한국 수출 먼저 피크아웃, 먼저 턴어라운드 해. 그리고 물론 이제 같이 올라갔지만 한국 수출 더 탄력적으로 그러네요. 올라갔죠. 저게 제가 20 몇 년짜리 차트를 그려놔서 그렇지 저게 저렇게 벌어진 것들이 한 1년 정도, 1년 동안 한국 수출이 글로벌 수출을 계속 아웃퍼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식도 상대적으로 야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데 야, 누가 먼저 좋아지냐? 한국이 수출이 좀 탄력적으로 좋아집니다. 한국 수출에 조금 더 한국 기업들을 조금 더 예쁘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차트를 다시 좀 확대를 좀 풀어주시면은 네. 2012년부터는 그냥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글로벌 수출하고 거의 연동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을 보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항상 뭐 최상위권 아니면 중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하위권인 상황인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야, 이거 중국 영향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한국이 그동안 수출로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을 해왔는데 역시 조금 한계에 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한 우려 섞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한국의 수출이 세계 성장 그러니까 평균인 거잖아요. 평균도 못 따라갈 만한 이유가 뭐냐. 사실은 크게는 두 덩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업적으로는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그리고 국가별로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의 부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중국 쪽의 경제가 안 좋거나 우리 뭐 사드 배치 이런 거 이후로 사실 중국의 수출이 조금 부진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이렇게 산업이 커지지 않았을 때는 중국 쪽에 워낙 경제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두 개 다 한꺼번에 올 때도 있었고 네. 중국은 좀 별론데 반도체 업황이 그걸 버텨주거나 반도체는 좀 별론데 중국이 버텨주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 동시에 온 게 한국 수출이 세계 수출보다도 이제 못한 상황이다. 근데 그 동시가 적어도 반도체는 뭐 시큐리칼이니까 뭐 회복될 거라고 믿지만 중국은 구조적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 네네. 정도사의 네. 정도사. 그러면은 이제 요 그림을 네. 먼저 보시죠. 제가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차트인데 저 앞에서는 세계 수출 성장률하고 한국 수출 성장률을 비교를 한 거죠. 이거는 중국의 그냥 중국 자체의 수출 증가율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을 비교한 거예요. 사실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는 뭐 화장품 같이 중국 분들이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기계를 수출하던지 정유화학 이래서 중국이 막 거기서 다시 만들거나 가공을 해서 중국 사람도 쓰고 밖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수출 중간재를 하잖아요. 중간재 위주의 수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중국의 그냥 중국 자체의 수출 그리고 파란색 선이 한국의 대중 수출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이것도 역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조금 날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얼추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작년부터는 중국의 수출이 나빠지는데 중국의 수출이 부진한 것보다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확실히 조금씩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중국하고의 비즈니스가 현업에서 느끼시기에는 이제 어려워진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중국이 락다운이 됐었던 특수 상황도 조금이 아니죠. 저기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감안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도 이제 동의는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거를 계속 트래킹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저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아. 중국이 자기들끼리만 한대. 한국 계속 약간 좀 배척해. 그러면은 확실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도 사실은 멀티플을 받기가 좀 어렵겠죠. 저는 저게 계속 저렇게 벌어질까? 리오프닝하고 효과를 조금 지켜보고 그런 걱정을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차트를 보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겁니다. 오른쪽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막 줄어든다, 어쩐다, 뭐 굉장히 많이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는 중국 입장에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중국의 국가별 수입을 보면은 지금 1위는 대만입니다.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쭉쭉쭉쭉 있고 최근에 네. 굉장히 급등한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요 차트를 가지고 왔을 때는 대만한테 중국의 제1 수출국의 자리를 뺏긴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 뭐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좋지 않은데 이제 오늘은 이 차트에서 저는 미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 노란색 노란 거.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이에요. 사실 2018년 뭐 길게는 2016년부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신경전은 계속해서 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괴롭힌 적도 많아요. 그리고 팬데믹 최근에 미국에서는 뭐 팬데믹이 정말로 우한에서 시작됐다 막 이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게 좋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후속 조치에서도 중국하고의 더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들이고요. 근데 중국은 미국에서 그렇다라면 수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하던 만큼 하고 있느냐? 늘리고 있어요. 저 노란색 선이 올라갔다라는 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늘렸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랑 건 물론 품목 다르죠. 한국이랑 좀 품목은 다릅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저게 글로벌 분절하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이제 교역이 완전히 좀 절단 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수출하는 나라들도 중간에서 막 전전긍긍 해야 될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걱정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지나간 과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의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 중국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방향성 자체는 좀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만 당장 그러면 다음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혀 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의 대중 수출이 막 30% 급감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영원히 갈 거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친 걱정이다? 예, 과한 걱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거는 걱정을 덜 해도 될 그래프가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그래프 아닌가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줄고 네. 원래 미국이랑 중국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예, 그러니까 반사수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게 좀 중간재. 예,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한 건데 이제 뭐 그 문제는 크게 아닌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입할 거는 뭐 대충 정해져 있을 텐데 그 파이 중에 좀 뺏기는 건 아닌가. 미국이나 다른 뭐 러시아나 이런 러시아는 하긴 뭐죠 석유 뭐 이런 거겠습니다만 네네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뺏기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 저는 오히려 저 중국 감소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그걸 좀 발라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일 수 그러니까 있을 이제 것 같아요. 반도체를 사갔는데 반도체는 줄지 않았을 거라고. 반도체 필요한데 뭐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하락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연 감소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발라내서 보면 낙폭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는 이제 구조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김효진 위원은 이제 그런 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근데 제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반도체 수출이 어느 정도 줄었나. 대중국. 두 개가 겹쳤는데 겹친 교집합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가격이 워낙 급락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네. 물량 자체도 사실은 중국 물량도 쪽으로는 줄고.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중기적으로 중국하고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 한국의 대중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저 차트를 한 번 더 보여드렸냐면 요 차트를 그럼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요 차트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1월하고 2월 중순까지 확 샀던 것들을 다시 좀 걷어들이고 팔고 있어요. 네. 팔고 있는데 저 차트는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주요 신흥국 중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를 많이 샀는지를
국제금융센터에서 정리한 차트입니다. 저게 금액은 다 다른데 시가총액 저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점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나라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누구를 많이 샀느냐 이거든요. 점이 예, 점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누구를 많이 샀느냐인데 1위는 대만이에요. 2위가 한국입니다. 3위 브라질, 중국 이런 식으로 나가요. 저걸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맞아요. 경향성을 보였다는 거네. 네, 그래서 1위가 대만, 2위가 한국, 뒤에 쭉쭉쭉 나가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1위 대만,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2위 한국. 그래서 말씀하신 걱정들도 우리는 계속 해야지 되죠. 또 특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걱정 많이 되죠. 네. 걱정 많이 되는데 외국인들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야 중국이 리오프닝 할 것 같고 이렇게 수출 데이터도 지금은 안 좋은데 뭐 2분기나 뭐 하반기 되면 좀 좋아지지 않겠어? 반도체 여파 안 좋은 것도 조금 끝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를 가장 많이 사냐? 예, 대만 사고 한국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도 3%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장기 가치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도 걱정하지만 외국인들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불리우는 외국인들조차 굉장히 직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한 번쯤 꼭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네. 그러면 앞에서 수출 팩트하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본 차트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오셔서 2월에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월에 수출이 마이너스 한 1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감소분 자체는 줄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안 좋았네 라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일부러 표를 따가지고 왔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이렇게 우리가 테크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의 수출이 안 좋았고 유독 되게 좋았던 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47% 늘어났고요. 자동차 부품 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13%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것들 정상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금까지는 안 좋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4%, 미국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대 플러스 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으로도 두 자릿대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덩어리로 가장 크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요하고 반도체 업황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은 PMI를 제가 앞에서 약간 들떠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까 한국에 얼마 정도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 걱정인데 리오프닝 효과는 중국 안에서도 약간 들뜬 기운이 PMI에서 느껴질 정도로 좀 괜찮은 상황이다.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라는 거고 앞에서 저희 정프로님 좋은 질문 많이 주셨는데 가지고 온 파이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2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없다 너무 적어 기대할 게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눈높이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 중국은 쭉 이야기를 드렸고 반도체죠. 저 보고 계시는 차트는 전체 한국 수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반도체의 비중이에요. 네.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김프로님 꼭 집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물량도 중요한데 반도체는 가격이 막 엎치락 뒤치락 진짜 엄청 올라갔다 엄청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효과가 되게 크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도 뭐 2018년 19년도에는 전체 수출에서 4분의 1이 반도체였어요. 저때 사실 중국은 안 좋아하는데 반도체 괜찮았었거든요. 저 때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 아니에요? 네, 그랬었어요. 저기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의 정점 정도네요. 네. 17년 초부터 18년.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네. 네. 사상 최대 이익 네. 나오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보면 사실 지금 거의 뭐 정상 수준 아닙니까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저 예전에 4분의 1 정도 수출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13%까지 떨어졌었고 비중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7년 15년 빅사이클을 기대했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거는 13% 가격 하락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력
그 수출 품목이 비교적 저기간 동안에도 조금 다변화된 예를 들면 2차 전지 이런 2차 것들. 전지 같은 거 늘어났고 2차 자동차 전지 같은 것들, 늘어났고요.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그렇겠네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게 다 버무려져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제가 저 차트를 가지고 온 게 이런 차트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아요. 저희 가끔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체 이익에서 반도체 이익의 비중 그런 것들하고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저런 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 뭐 업황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이 좀 힘이 없지라고 하는데 이런 수출 데이터로도 좀 우리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랑 요 다음에 있는 차트인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거는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메모리 3사의 설비 투자 전망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게 북미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재고 추이입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가 반도체 엄청 많이 수입해서 쓰는 곳들인데 저쪽에서 재고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좀 천천히 받을게요. 그리고 가격 그 가격으로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깎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메모리 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반도체 가격 업황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요 차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 선이 뭐냐면 까만색 선이 앞에서 봤던 우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입니다.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가 있고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재고 순환선이에요. 재고 순환선 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 노란색 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을 굉장히 교역 파트너가 상대방이 깎기 되게 좋은 너네 재고 많지? 출하 안 되지? 내가 20% 깎아야 되는데 10% 깎은 가격에 내가 요번에 받아줄게. 이러기 너무 얄밉게 굴기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저 차트를 제가 노란색 선이 더 뒤에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림이. 네. 8개월 선행하는 관계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월까지인데 반도체 재고 순환선은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도 대충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를 우리가 어림짐작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행하는 거에 움직여야지 되잖아요. 네. 한 뭐 2월, 3월, 4월, 5월까지도 반도체 수출은 올라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어렵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떠냐? 앞에서 제가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재고가 줄어들고 재고를 떨어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선행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을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수출이 결국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고 이익이죠. 예, 이런 것들이 빠르면은 초여름부터 아니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수출도 돌고 이익단에서도 좀 좋아지는 개선의 시그널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표에서도 저희 선행 지표에서도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맞췄네요. 네. 자, 정말 칼 같으신 우리 김효신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